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장중 한때 269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동반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담아내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3%대 강세를 보였죠. SK하이닉스도 또 한 번 2% 넘게 뛰어오르면서 20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2차 전지주의 훈풍이 이어졌던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의 설치 소식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속에 6%의 급등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끈 반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 원전, 방산 쪽으로는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벌써 상승 마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지수의 탄력 자체는 많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상승 탄력 강했는데 그 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반으로 들어와 줬고요. 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에코프로 BM 9% 넘는 강세에 에코프로도 6% 넘게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돌파하는 흐름도 나와줬습니다. 반면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의원들의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확인하면서 지수가 낙폭을 벌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하게 잘 나와줬죠. 0.5% 하락하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4%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한 지표들 계속 대기하고 있죠. 내일은 GDP 잠정치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힌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지수는 나란히 빨간불 켜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1.25% 오르면서 2,670선에 거래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0.23% 오르면서 728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9,900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720억 원 팔자 포지션, 다만 외국인이 3,333억 원, 기관은 53억 원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는 2건의 관련 허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인식해 승하차하는 기술과 또 미래 결과를 예측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을 갤럭시 생태계와 또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죠. 로봇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로봇 사업의 향후 행보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규모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고요. 또 수출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91%, 인도네시아에서는 70%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 역시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화장품 업계의 향후 글로벌 성장세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7%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의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본주 등락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SK 하이닉스 역시 2.7%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20만 닉스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주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날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는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자 테슬라의 주가가 7% 강세를 보였던 점이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6% 올랐고요. 삼성 SDI도 8%,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14%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조선과 방산주는 약했습니다.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 내렸고 한화오션도 2.9%, HD 현대중공업도 3.5% 파란불 켰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주와 제약바이오주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의 순매도 종목 1위로 꼽히며 6%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어진 데다가 또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0.58%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51%, S&P 500 지수도 0.56%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죠. 장 막판에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0.5% 하락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요, 스텔란티스와 맺었던 차량용 소프트웨어 계약이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0.63%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오는 6월 12일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65%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즉 베이비 컷이 단행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결정이 과연 우리 시장엔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오늘의 시장 상황과 이번 주 시장 상황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가이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긴 했는데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기대되는 하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강했던 반도체들이 오늘도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한때 이 반도체가 이 시장에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 반도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이따 또 디테일하게 풀어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주도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많은 기대들 갖고 오늘 시장 시청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오, 맞아요. 일단은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네. 시장이 쉬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선반영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주말간에 트럼프가 번복되는 말을 관세에 관련된 번복된 말을 좀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해소가 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생각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들로서 봤을 때는 네. 조금 예상외의 움직임이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좀 가만히 있다가 네. 아니면 혹은 조금 빠져 있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면 네. 이번에는 굉장히 또 이미 다 올려놓고 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자체는 숨고르기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서 우리 또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엔비디아는 시간 내에서 이미 4%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슈를 본다면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는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와 또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미국 증시에도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 수요가 조금 부진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장기 국채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마저도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띄워주게 되다 보니 금리의 부담으로 증시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사실상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매물들이 좀 출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첫 번째로 이제 부각됐던 이슈는 이거인 것 같아요. FOMC 이사록인데 향후 몇 달 동안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 그리고 실업률 동반 상승의 위험은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했다? 연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올해 물가 상승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 완전 고용 이상으로 추정치 이상으로 상승하고 2년 동안 유지되면서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그거예요. 물가 굉장히 비싸지고요. 고용시장이 점점 냉각될 것이다. 사실상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취업도 어려워지고 이제 돈을 못 벌니까 어떻게 돼요? 뭘 사지도 못하고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꽁꽁 얼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 상황까지 가면서 조금 우회적으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 표출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눌리는 큰 악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다시 개최될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나쁘지는 않다.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전망은 주춤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직 1분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440억 달러랑 이제 순이익이 26%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조금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 트럼프 정부가 H20이라는 저가용 반도체를 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했잖아요. 또 네.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매출에서 이제 또 발생이 안 되다 보니 좀 아쉽게도 추가적인 매출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26% 이상의 증가를 했고요. 사실상 매출 상승률만 봤을 때는 원래 추가적으로 H20이 중국에게 수출까지 됐다면 7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1% 정도로 좀 낮춰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아시겠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참 하드캐리했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모두 다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개별적으로의 이슈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파티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구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완전하게 눌려가지고 어제의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림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아마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최근까지 그 테마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조방원 테마. 네, 조선 방산 원전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실적주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조선 방산 원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다들 조방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들이었기에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데 어제는 좀 쉬어갔는데. 네. 어제 조금 쉬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한 네. 7% 8%까지도 빠졌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끝난 게 아닌가. 이제 다 순절하고 이제 반도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아무래도 4월달, 5월달에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수급 공백에 대한 이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이 나왔지만 네.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예요. 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그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수급을 메꿔주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단기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선 방산도 원전도 잠시의 조정일 뿐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시장 상황과 뉴욕 증시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저가형 H20, 이 칩 자체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통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 탄탄하다, AI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다라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의 반도체로의 수급도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강하게 3%대 넘게 치고 올라와주는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잠시 쉬어갔던 또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 테마들 조선, 원전, 방산도 단기간의 눌림일 뿐이지 앞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런 수급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 체크 받으면서 시장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 개장 전 이슈들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짚어볼 만한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모두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반도체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외하고도 정말 호재성인 이슈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일단 개별적인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이슈인데 네. 이번에 홍콩 증시에서 인버스랑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으로 들어보니까 사실 타국 증시에서 이렇게 상장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현재 조금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재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어제도 작용이 됐던 부분이라 이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엔비디아 특히나 여기서 이번에 이 블랙엘 상품이라는 자체에 결함이 조금 있었어요. 결함이 조금 있었는데 그 결함을 해결하면서 반도체 주에 대한 전반적인 완화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방원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을 뿐이지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대한 재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좋은 이슈들, 좋은 재료들은 언제든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지금의 다시 한번 눈에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독일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를 이제 2.3조 원에 인수를 했었죠. 자, 제가 아마 지지난주였나 그때 당시에도 시장에 반등을 보인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재료를 들고 왔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주들의 상승을 조금 더 예상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뭐 최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저는 앞으로도 액침 냉각 관련주는 꼭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AI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반도체에 대한 이 개발도 같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 반도체가 개발이 되려면 일단 개발이 되면 화가 많아져요, 얘가. 그래서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출 확장을 위한 그 횡보가 이제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액침 냉각 그룹주들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시간에 3.3% 급등했던 것과 이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이 AI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로 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제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을 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들만 간단하게 보자면 CG트로닉스와 DI, 메가터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종목들 중에서 유독 조금 관심이 가는 종목은 메가터치인 것 같아요. 메가터치.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흐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 상승 수렴형의 차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점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수렴형의 차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위로 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어떻게든 이평선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이 종목 단타로도 수급이 몰리면 단타로도 좋겠지만 눌렸을 때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울 만한 그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바닥도 거의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추세가 이제 변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CG트로닉스랑 DI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자체가 조금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굳이 공략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관심만 좀 가져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메가터치 제가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전략을 따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어제 굉장히 핫했던 테마죠. 반도체 섹터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 나타났는데 오늘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홍콩에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또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삼전에 대한 2배 ETF가 상장된 건데요. 그동안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왔던 외국인이 어제는 1,000억 원 넘게 삼성전자 사자세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AI가 개발이 되면 반도체가 개발돼야 하고 반도체가 개발되면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액침 냉각도 함께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액침 냉각 그룹주들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력한 만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장 크게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메가터치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요. 상승 수렴형의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오는데 횡보하다가 위로 튀는 경향이 많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수렴형 차트에서 위로 튈 수 있는 이 구간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 오늘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메가터치에 대한 공략법까지 함께 공유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어서 오늘 이 메가터치라는 반도체 종목 꼭 챙겨가셔서 공략법까지 상승률 노려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죠. 2차 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 해먹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 두 개의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2차 전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또 많은 그쵸.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반짝이는 모습에 많이들 좋아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어제 또 상승이 나왔던 이유 차값이 1,400만 원이 싸진대요. 얼마나 비쌌길래 1,400만 원이 싸질 정도냐.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배터리에 대한 승부수를 걸겠다. 자, 어떤 내용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 라인을 설계를 하겠다. 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연이 GM과의 합작 공장에 LFP 라인까지 도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한 60%에서 70% 이상까지도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삼성과 LG가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LFP 라인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갈 수가 있겠죠. 미국 전기차사들이 대부분 LFP 배터리를 대거 장착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제 뭐 대부분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장비, 생산 뭐 대부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올랐지만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각됐던 테마는 나트륨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오, 자이글 어제 상한가가 맞아요. 네. 네, 자이글도 그렇고 뭐 네. 애경 케미칼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대부 마그네틱도 그렇고 대부분 상한가에 간 종목들은 이제 어떤 종목이다?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2차 전지가 한번 강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나트륨 배터리가 올랐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2차 전지가 다 같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우르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최근에 먼저 한번 올랐던 테마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뭐 반도체도 이 2차 전지도 비슷하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를 잠깐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보자면 최근에 유리기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다음에 반도체가 이슈가 다시 돌았을 땐 또 유리기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나트륨 배터리를 조금 더 강하게 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트륨 배터리가 갑자기 왜 올라가냐? 사실 아시겠지만요.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장점을 통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일단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성이 좀 낮은 품목들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LFP 배터리보다는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트륨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이 기대감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이 두 개의 종목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올랐던 자이글과 애경케미칼 이미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한 번쯤 다 공략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갔다가 두 번째도 거의 상한가에 금방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이죠. 보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고점 5,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좀 명확하게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매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윗꼬리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매물들이 다시 역으로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손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역시나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애경케미칼은 그나마 지금 아까 봤던 자이글보다는 차트의 흐름이 좀 양호한데 자 지금 그래도 위에 있는 윗꼬리의 매물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고점에 있는 매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담아야겠다 하고서 담아서 물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겠죠? 팔아야죠. 팔고 네. 도망가야죠. 무서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신규자의 입장에서 진입을 하더라도요.
그 손절하고 나가는 분들에 대한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 그대로 이제 대부 마그네틱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 마그네틱은 이제 사실상 이 나트륨 배터리의 막내 입장으로 조금 올라온 종목인데, 근데 힘이 강력한 종목입니다. 지금도 보면 여타 봤던 앞서 두 개의 종목들보다도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고점이 이때만 넘어가면 돼요. 이때만. 사실 지금의 차트에서 단타든 단기 스윙에도 공략을 한다면 저는 대부 마그네틱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윗골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잘 구성해야겠죠. 자, 그 전략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토시만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저희가 2차 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어제 굉장히 LFP 배터리가 시장을 이끌어줬었죠. 이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의 설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 급등세에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와서 반갑다 느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트륨 배터리 자체가 또 어제장에서 강하게 상한가까지 가주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물과 소금으로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값싸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재료에 부식이 거의 없어서 오래 쓸 수 있고, 이 충방전 횟수까지도 장점이 많은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한번 올라준다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나트륨 배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관련주 3가지 오늘 미리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자이글과 애경케미칼,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물을 소화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점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하시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보 마그네틱의 경우에는 힘이 강력한 종목입니다. 지금 타점에서 단타나 단기 스윙으로 공략하기 가장 좋은 나트륨 배터리 종목인데요.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전략까지 마스터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내가 어떤 종류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다음 시장에서 또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챙겨가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2차 전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불 강하게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확대합니다. 현재 269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7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0.5% 이상의 상승불 켜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21만 원 선 뛰어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는데요. 어제 급등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면요. 어제 쉬어갔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HLB 3%대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급등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로봇주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어제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증시가 일단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 좀 끝났지만 네. 여기에 대한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모습들은 있어요. 양호하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조금 아쉽다라는 중심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아쉽다라는 것이냐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주도하는 업종이 하나쯤 나타나줘야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탄력 있게 좀 올라가 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다 같이 올라가는 너도 나도 손잡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사실상 조금 기다려서 여유롭게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순위를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방송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조방원 테마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또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여기저기 중구난방의 상황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어제 그나마 조금 매수 유입이 들어왔던 외국인도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 초반에서도 어느 정도 극 초반에선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시장 갭상승으로 모두 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잡고 나면 어제 일단 첫 번째로 올라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조선과 아까 봤던 원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제 초상집이었던 이 조방원 테마들은 오늘 조금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할 것도 아니고 내가 떨어지고 나서 무섭고 그걸 이제 손절로 이어가는 계기가요. 고점 매수예요. 고점 매수. 추격 매수한 겁니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이 횡보 구간에서 눌림목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횡보하고 있는 차트랑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차트는 다른 유형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눌림목 차트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말 그대로 횡보 차트. 이 종목 하루에 1%, 2%밖에 안 떨어지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3%, 4%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1, 2%만 움직인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눌림목을 만들어준 차트를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이 종목별로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를 시장이 잡아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좀 급락이 나왔었던 테마들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도체가 주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힌트들을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
종목 통해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주실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나쁘지는 않지만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자세가 또 달라지겠죠. 눌림목 차트에서 공략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어제 쉬어갔던 테마죠. 방산주에서 또 가져와 주셨고 이 종목은 또 로봇 오늘 강하죠. 로봇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바로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아까 계속 그랬지만 조방원 테마 죽지 않았어요. 단기적인 눌림일 뿐이지 그 네. 눌림을 우리는 이 맹수처럼 기다렸다가 딱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서 딱 뒷덜미를 물어버리는 거죠. 자, 방산 지금 딱 적당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려볼 만합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지금부터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요, 방산 핵심 부품인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 모듈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화를 한 제품 3-in-1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요 고객사겠죠. 하나그룹이 있고요. 이 외에도 방산에 대한 재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재료까지 있는데 요즘 또 로봇이 뜸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로봇은 앞으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관심 종목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용 관절 모터와 스마트 로봇 체어용 구동 모터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방산에 대한 재료, 이 로봇에 대한 재료 모두 다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방산의 핵심 부품, 방산에서도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관절 모터를 생산하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도 관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막 다리를 접고 펴고 할 때도 그리고 팔도 접고 펴고 할 때도 다 관절이 들어가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관절이 되게 중요해요. 네. 섬세한 작업들을 할 때, 그쵸. 섬세하게 움직여야 할 때,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관절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관절 모터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그냥 방산, 그냥 로봇 기업이 아니라 방산과 로봇 기업에서도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깐의 힌트를 드리자면 기존에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 방송에서는 공개를 안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4월 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 이평선대로 회복시켜준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어디서 공략했냐면, 이 장대 항목 상한가 간 날이 있죠. 네. 이 장대 항목 초입에 공략했습니다. 거의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슈팅 나오고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후로 2차, 3차까지 분할 매도 해가지고 거의 한 40%까지 수익을 챙겨왔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공략했던 이동평균선 중간 부분까지 거의 내려왔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이지만.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초록 색깔의 61선 이평선을 어떻게든 지지받아 주려는 흐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부터 만들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튼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완벽하게 눌렸을 때 공략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횡보 구간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횡보의 차트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요. 자, 잘 버텨준다고 튼튼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려 있다가도 다시 올라올 줄 알아야 그게 튼튼한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어느 정도의 조정 건강하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반등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방산 관련 종목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방산의 핵심 부품인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모듈화해서 또 통합화한 제품입니다. 3-in-1이죠. 네, 방산 재료와 또 로봇에 대한 재료까지 함께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이 로봇 관련한 테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테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용 관절 모터 그리고 스마트 로봇 체어용 구동 모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죠. 이 관절이 굉장히 로봇 안에서도 중요한 만큼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과
로봇 모두에서 핵심적인 재료를 가져가고 있고 또 저희가 기존의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상에서 짚어주셨었는데 저희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2시간 전에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 공략을 하자마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정말 폭발 직전의 가치를 마스터님께서 잘 체크를 해두시고 공략을 함께 해서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무려 분할 매도를 통해서 40% 이상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흐름 보세요. 어떤가요? 저희가 고점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저희가 공략했던 이 이평선 부근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들고 와 주셨는데 이 종목 방송 중에는 저희가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이후에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과 별개로 또 매일매일 다양한 공략주들 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또는 이 방산과 로봇 관련한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나도 함께 마스터님과 공략을 해보고 싶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조방원 테마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갭띄어 출발하긴 했지만 잡을 수 있는 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래도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가 양전한 흐름도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출발 흐름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전일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흐름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오늘 제일 크게 상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뭘까요? 제일 테마성으로 잘 크게 오르는 거. 지금 조선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조선이 오르고 있어요. 네. 어제 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던 조선테마의 보유자분들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어제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조선테마로도 수익을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쪽으로도 보면 지금 친환경 관련주들이나 전력사비 관련주들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죄다 새파랬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세 종목 정도 제외를 한다면 그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제는 양시장이 모두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방원은 내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들이 조금 더 반전이 되는지 지금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이제 막 양전을 해줬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제 조방원 테마가 조금 더 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술주 중심의 위주인 코스닥의 매수 유입이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오후까지도 조금 비슷한 흐름들이 예상이 돼요. 반도체나 뭐 기타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좀 대선 공약주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단타성으로 조금 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는 팍스통신망 계신 분들과 함께 늘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외톨이처럼 혼자 하기 싫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요.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삼성전자 다시 양전해줬고요. 코스피도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과 테마를 잡아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볼 포인트들 많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